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랑 염분에 대한 부분을 배울 건데, 자, 염분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게 해수의 물리적 성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해수의 화학적 성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해수의 성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 자, 염분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염분은 자, 바닷물, 자, 해수 1000g 속에 녹아 있는 자, 무기 염류의 양을 자, 나타낸 것을 우리는 염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분은 해수의 농도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이렇게 해수에 녹아있는 자, 무기 염류들을 자,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염류라고 불러주는데, 자, 바닷물이 결국은 짠맛이 나잖아. 자, 그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냐? 염화, 나트륨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의 종류를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 한 3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NaCl, 자, 염화나트륨이라고 하죠. 자, 요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슨 맛이 난다? 짠맛이 나고, 자, 그 다음, 자, 염화나트륨이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MgCl2라고 해서 염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요게 쓴맛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많은 게 MgSO4라고 해서 이제 황산 마그네슘인데,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냥 녹아있는 염류의 한 종류라고만 아시면 되고, 주로 많이 나오는 건 요 염화 나트륨과 염화 마그네슘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서, 자,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염류 중, 자, 양이온은 누가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냐면, 나트륨 이온이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자,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냐면, 염화 이온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양을 굳이 비교한다면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보다 음이온이 염화 이온이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자, 바다마다 염분의 크기는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해수의 평균 염분은 자, 약 35 psu라고 해서 요 염분의 단위는 우리가 psu라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35 psu라는 말은 결국 이거지. 해수 1000g을 떠서 물을 다 증발시키면 그 해수 1000g 속에 녹아있는 무기 염류의 양이 35g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말은 자, 해수 1kg을 뜨면 1000g을 뜨면 자, 물은 얼마가 나오면 965g이 녹아있다는 얘기고, 자, 염류가 몇 g이 녹아있다는 얘기냐면 35g이 녹아있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무슨 법칙? 염분비 일정의 법칙. 우리 중학교 때도 배우는 내용이긴 한데요. 자, 염유의 양은 또는 염분은 바다마다 다를 수 있어. 그런데 그 염분을 구성하고 있는 염류의 비율은 어느 바다나 거의 일정하다는 얘기야. 염분이 많고 염분이 적은 바다, 즉 염류가 많이 녹아있는 바다도 있고 염류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녹아있는 바다도 있지만 그 총 염류 중 염화나트륨이 구성하는 비율 또는 염화 마그네슘이 구성하는 비율은 어디나 거의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해수가 계속해서 혼합작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표층 염분의 염분비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 이거 잠깐만 지우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두 바다가 있다고 생각해봐. 자, 두 바다가 있다고 생각해봐. 자, A라는 바다가 있고, 자, B라는 바다가 있다. 응? 그러면 A라는 바다의 이름을 한번 붙여볼까? 자, A라는 바다의 이름은 사랑해, I love you. 사랑해, 해, 바다. 자, 그다음에 B라는 바다, 열바다. 자, 열바다. 유치한 거 알아? 자, 열바다라는 바다가 있는데, 자, 이 A라는 사랑해라는 바다의 염분은 40psu야. 자, 바닷물 1kg 속에 40g의 쭉 염류를 다 더했더니 40g의 염류가 녹아있더라. 그런데 자, B라는 열바다는 자, 단적으로 30psu. 그럼 요거는 자, 1kg을 뜨면 얼마가 들어있구나? 30g이 녹아있구나. 그래서 40psu인 사랑해라는 바다가 있고, 찐해. 자, 그 다음에 자, 30psu인 자, 열바다라는 바다가 있다. 자, 여기에 NaCl에 녹아있는 양을 봤더니 자, NaCl이 몇 g이 녹아있냐면 28g이 녹아있대. 자, 그리고 MgCl2 염화 마그네슘은 몇 g이 녹아있냐면 몇 g 할까요? 자, 8g이 녹아있대요. 그럼 봐.
지금 염화나트륨 2차, 이 40g 속에는 염화나트륨 28g과 염화마그네슘 8g이 녹아있다는 얘기니까 자, 이 전체 40g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분의 28이니까 퍼센트 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가 녹아있는 거냐면 70%가 녹아있는 거고 자, 8g이 녹아있다. 아, 그러면 10%가 4g씩이니까 8g이면 자, 이 40g 속에 염화 마그네슘은 약 몇 퍼센트 정도가 녹아있냐면 자, 20%가 녹아있다는 얘기지. 자, 이게 염분에 대해서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염분은 다르지만 이 비율은 자, 어느 바다나 거의 일정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자, 총 30g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자, 염화나트륨의 양을 X라고 하고 염화 마그네슘의 양을 Y라고 한다면 자, 이 X도 자, 퍼센트 비율은 똑같이 몇 퍼센트? 70%가 되기 때문에 자, 30g 속에 녹아 있는 염화나트륨은 자, 몇 g이 녹아 있는 거냐면 21g. 똑같이 70%가 녹아 있는 거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거의 일정하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염화 마그네슘은 얼마겠어? 그렇죠? 얼마가 되겠니? 6g이 되겠지. 그래서 염유의 양은 달라도 염분을 구성하는 염류의 비율은 똑같이 몇 퍼센트? 70%와 20%로 일정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식으로 활용할 수 있냐면 비례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자, A라는 바다의 염분 대 B라는 바다의 염분은 자, A라는 바다에 녹아있는 염화나트륨의 양 대 자, B라는 바다에 녹아있는 염화나트륨의 양 또는 염화마그네슘의 양의 비율과 일정하다. 그러니까 자, 여기가 40대 30이면 자, 여기가 얼마? 28일 때 X. 자, 그럼 여기가 얼마가 들어가냐? 21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뭐 염화마그네슘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걸 우리는 무슨 비?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바다의 혼합작용 때문이다. 그럼 염분이 선생님 그럼 염분이 높은 바다와 염분이 낮은 바다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어볼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염분은 자, 세 가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염분의 크기 또는 염분은 세 가지의 영향을 받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빨간색으로 가볼까? 자, 제일 중요한 게 증발량과 강수량. 자, 두 번째는 강물 유입량. 자, 세 번째는 해수가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합니다. 자, 해수가 얼어서 빙하가 되기도 하고 해수가 녹아서 자, 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걸 녹는 걸 우리는 해빙이라고 하고 자, 어는 걸 뭐라고 불러? 결빙이라고 해. 결국 물의 양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염류 자체의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물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많으면 염분이 낮아지는 거고 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염분이 높아지는 경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증발량과 강수량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서 자, 1번 증발량과 강수량 관계인데 자, 결론은 이거지. 우리가 염분이 높은 조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증발량은 물이 날아가는 양이고 강수량은 자, 비가 내려서 물이 채워지는 양이야. 그럼 증발량이 자, 상대적인 거야.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지역. 자,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지역은 내린 비의 양보다 증발해서 날아가는 물의 양이 더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겠지. 그러면 자, 소금물을 타놓고 물을 증발시키면 소금의 농도가 어떻게 돼? 점점 높아지는 것처럼 자, 이렇게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지역은 자, 뭐가 높다? 염분이 높은 지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증발량과 강수량의 비교를 했을 때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지역은 염분이 높은 바다가 되고 반대로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염분이 어떻게 된다?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는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 자,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을 주게 되는데 이렇게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이 플러스 값이 나오면 염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바다가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다는 얘기니까 자, 뭐가 낮다? 염분이 낮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잘 들어. 위도 자, 0도에서 위도 60도 사이에 있는 대부분의 바다는 평균적으로 자, 이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 자,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의 크기와 염분 분포가 자, 어떻다. 대략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 라고 선생님이 좀 이따 이제 그래프 하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증발량과 강수량에 대한 상대적인 양으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지역은 염분이 높고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염분이 낮고 그리고 그럼 결국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이 플러스 값이 나타나면 염분이 높은 바다가 될 거고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타나게 되면 염분이 낮은 바다가 될 거고요. 특히 위도 0도에서 위도 60도 사이에서는 대체적으로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의 분포와 자, 그 바다의 염분 분포가 대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 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좀 이따 그래프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강물 유입인데 강물은 담수야. 그치? 덜 짜죠. 맹맹하죠? 그러면 결국 강물 유입량이 많을수록 자, 이 강물을 우리가 담수라고 합시다. 담수. 그래서 강물 유입량이 많을수록 염분은 높아진다, 낮아진다. 염분은 낮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우리가 보통 육지에서 대륙에 가까운 바다를 우리가 큰 해라고 하고 육지에서 멀리 있는 바다를 외해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대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육지에 가까운 바다 큰 해보다 자, 육지에서 먼 바다 대양의 중심에 평균 염분이 자, 높다라는 게 나오는데 결론은 이거네. 큰 해는 육지에서 가까운 바다이기 때문에 육지에서 흘러들어가는 뭐의 양이 많아? 강물 유입량이 많아? 다시 말하면 강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강물 담수 유입량이 많다. 그런데 대양의 중심은 강물 유입량이 거의 없죠. 강물 유입량이 적다. 그래서 근해보다 육지에 가까운 바다보다 대양의 중심, 육지에서 먼 바다의 평균 염분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강물 유입량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러분들 육지에서 가까운 바다, 지도에서 육지에서 가까운 바다, 육지에서 먼 바다 나오면 가까운 바다보다 먼 바다의 평균 염분이 높게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해수의 결빙과 해빙인데 자, 결빙은 얼어붙는 거야. 자, 결빙은 얼어붙는 거고 해빙은 자, 빙하가 녹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빙하의 결빙 자, 빙하의 결빙, 빙하의 해빙. 그래서 보통 이 빙하의 결빙과 해빙은 자, 어디서 나타나냐면 주로 고위도에서 나타나는 염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자, 고위도도 차갑기는 하지만 계절에 따라서 얼음이 녹는 경우도 있고 얼음이 어는 경우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자, 결빙이 일어날 때는 물이 얼어. 그럼 물이 얼면 물의 양이 줄어들 테니까 결빙 장소에서는 염분이 높아지고 자, 해빙은 얼음이 녹아서 바닷물이 섞여? 그럼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농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네? 그러니까 해빙이 일어나는 장소에서는 염분이 낮아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요. 자, 우리 염분 변화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게 몇 가지가 나온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증발량과 강수량의 상대적 크기, 그 다음에 강물 유입량, 육지에서 먼 바다, 가까운 바다, 그 다음에 해수의 결빙과 해빙이 자, 염분의 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자, 증발량, 강수량 같은 경우에는 위도 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나타나는 염분 변화 분포를 주로 볼 때 나타내고 자, 그 다음에 빙하의 결빙과 해빙은 고위도 이상, 60도 이상의 자, 찬 바다에서 나타나는 추운 지역에서 나타나는 염분의 대체적인 영향을 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위도에 따라 나타나는 자,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 자,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이고요. 자, 0을 기점으로 했을 때, 지금 여기는 무슨 값이 나타나는 거고, 플러스 값이 나타나는 거고. 자, 아래쪽은 뭐가 나타나는 거야?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쪽이네. 그러면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이 플러스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자, 0 위쪽에서 나타나는 값들은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뺐을 때 플러스 값이 나타나는 거니까, 자, 뭐가 높은 지역이고, 염분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고, 자,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자,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으니까 염분이 낮은 지역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따라가 봅시다. 자, 지금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쓰는 게 증발량에서 무슨 양을 뺀 값? 네, 강수량을 뺀 값이야. 자,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네. 자, 이렇게 나타났지. 그 다음 볼게요. 그럼 봐봐. 지금 요 지역은, 자, 위도적으로 봤을 때 쭉 따라 냈더니 위도 30도 부근이죠. 여기가 위도 30도 부근인데, 자, 전 세계의 바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따라 내려가면 대체적으로 위도 30도 부근에서 걸치네. 그럼 이 위도 30도 부근은 자, 아열대 고압대라고 해서, 자, 뒤에 가서 우리 뭐 배울 거냐면 대기 대순환 중에 헤들리 순환이라는 걸 배우는데, 헤들리 순환의 무슨 기류? 그렇지,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지역이야.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아열대 고압대라고 합니다. 고압대래, 고압대. 자, 고압대라는 얘기는, 자, 고기압이 주로 형성되는 지역이 될 거고, 자, 고압대는 하강 기류가 나타날 때니까 구름이 잘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뭐가 잘 안 와? 비가 잘 안 와. 그래서 위도 30도 부근은, 자, 아열대 고압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증발량과 강수량을 뺀 값이 플러스 값이 나타나며 가장 큰 값을 나타내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염분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바로 위도 30도 부근이 됩니다. 자, 이 위도 30도 부근에서, 자, 염분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증발량이 무슨 양보다 많기 때문에,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봐봐. 지금 여기를 보면, 위도 0도 부근을 보면, 자, 이게 적도지방이지. 자, 여기는 염분이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염분이 낮게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자, 적도 부근은, 자, 우리가 적도 저합대라고 불러줘. 자, 여기는 무슨 기류가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야. 그래서 적도 지방에 비가 많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 저합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는 증발량보다 무슨 양이 많으니까, 강수량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물의 양이 많아지므로, 자, 염분이 낮아지는 경향성을 갖겠지. 그래서 봐봐. 지금 위도 한 대략적으로 60도까지를 한번 봤을 때, 자, 위도 60도까지를 봤을 때, 자, 증발량과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과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에 대한 분포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면, 자, 표층 염분 분포도 이렇게 나타나니까, 자, 이게 지금 무슨 분포? 염분 분포. 그러면, 자, 위도 대략적으로 60도까지는 앞에서 얘기했지? 자, 표층 염분 분포와 증발량에서, 위도에 따른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의 분포가 거의 대체적으로 일치하게 나타나므로, 자, 0도에서 위도 60도 부근까지는, 자, 전 세계의 표층 염분이, 자,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위도 60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자, 여기를 보면 되겠지. 그럼 잘 봐.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봐야 돼. 여기는 봐봐.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이, 계속 작아졌는데, 자, 여기 이제 남반구네요. 계속 작아졌는데, 여기는 오히려 염분이 어떻게 됐어? 높아졌어.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이 작아졌는데 염분이 높아졌네. 자, 그 이유는, 자, 여기는 있잖아. 빙하의 해빙과 결빙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훨씬 더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염분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가 일어나는 지역이구나. 결빙이 일어나서, 그래서 극지방은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보다는 결빙과 해빙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빙이 일어나서 해수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염분이 높아지는 경우가 생겼네. 자, 일단 여기는 지금 뭐가 나타났니? 남반구라는 얘기고, 결빙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더 춥다는 얘기니까,
남반구는 현재 이 시점, 이 그래프를 만든 시점이 남반구의 겨울 시점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자. 자, 지금 북반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세요.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이 올라갔지. 그럼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이 올라가면 염분도 같이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야 되는데, 이 새끼는 여기서 혼자서 지 혼자 이렇게 낮아졌죠.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이 0에 가까워지면서 올라가는데, 그럼 염분도 같이 따라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놈은 염분이 어떻게 됐어? 오히려 낮아졌지. 그러면 북반구는 있잖아. 북반구는 자, 염분이 높아져야 되는데 낮아지는 이유는 있잖아. 자, 여기가 뭐가 일어나기 때문이냐면 해빙이 일어나서 물의 양이 많아진 거야. 물의 양이 많아진 거야. 선생님, 여기는 얼었다며요. 근데 여기는 왜 녹나요? 계절이 반대예요. 자, 남반구는 있잖아. 남반구의 겨울일 때는 북반구는 여름이 되고 북반구의 겨울일 때는 남반구가 뭐가 돼? 여름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대로 나타나는 경향성이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북반구 같은 경우 염분이 낮아지는 이유는 여기서는 주로 해빙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해빙이면 자, 북극도 고위도도 춥기는 하지만 여름일 때는 비교적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겨울일 땐 평균 기온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가 겨울이면 북반구는 뭐가 될 수 있겠구나, 여름이 될 수 있어서, 자, 북반구의 여름이어서 자, 비교적 고위도 지방의 기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빙하가 어는 게 아니라 빙하가 녹아서 해빙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 염분 분포가 낮아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거, 0도에서 60도 사이에서는 증발량과 강수량의 가감을 이용해서 표층 염분을 계산하면 되고, 자, 위도 60도 이상의 극해역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비해빙이 일어나는지 결빙이 일어나는지, 증발량 강수량보다는 결빙과 해빙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증발량 강수량의 분포랑 조금은 다른 분포를 갖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그래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전체적인 양을 보면은,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야. 왜? 중요하니까. 적도해역. 자,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 저압대가 나타난대. 자, 저압대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무슨 기류가 나타난다? 상승 기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무슨 양이 많아? 강수량이 많아. 그래서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아서 표층 염분이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자, 중위도 해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아열대 고압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적어. 자,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아. 그러니까 표층 염분이 높아. 자, 그리고 극해역은 해빙 지역은 염분이 낮고 결빙 지역은 염분이 높다.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단적으로 극지방, 북극 쪽이, 북반구 쪽이 여름이면 남반구 쪽은 겨울이 되기 때문에, 자, 북반구에서 결빙이 일어나면 남반구는 해빙이 일어난다. 근데 반드시 그렇진 않아.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으나, 만약에 극지방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북반구에 보통 결빙이 일어나는 형태가 나타났다. 그럼 남반구에서는 대체적으로 해빙이 나타나는 형태로, 자, 상대적으로 반대로 나타나는 경향성을 갖겠구나라고 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문제 풀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리고 자, 대서양은 표층 염분, 자, 대서양의 표층 염분이, 자, 우리 인도양, 대서양, 그 다음에 태평양이 나오는데 보통 인도양은 잘 나오지 않아. 그래서 대서양은 평균 표층 염분이 태평양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자, 요 정도. 자, 대서양이 태평양보다는 평균 염분이 높게 나타난다. 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대륙연안. 자, 대륙연안이라는 얘기는 육지에서 가까운 바다라는 얘기니까, 자, 담수 또는 강물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자, 멀리 있는 대양의 바다보다는 평균 표층 염분이 낮게 나타난다. 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하면, 자, 우리나라의 계절에 따른, 자, 표층 염분을 보면, 자, 뒤에 가서 이거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표층 염분을 보면, 자, 여름하고 겨울을 단적으로 비교를 해볼게. 그러면 여름하고 겨울의 표층 염분은 어느 계절이 더 높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름하고 겨울하고 표층 염분이 언제 높을까? 자, 일단 우리나라는 중위도야, 그지? 우리나라는 중위도니까 증발량과 강수량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지. 그지?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 그러면 여름의 증발량, 강수량, 겨울의 증발량, 강수량을 비교했을 때 여름은 있잖아. 증발량도 더워, 그지? 증발량도 많아. 근데 무슨 양도 많아? 강수량도 많아.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겨울철보다 여름철의 강수량이 훨씬 더 집중이 많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증발량도 많고 강수량도 많지만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표층 연분은 평균 연분보다 낮아지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추우니까 증발량도 적어. 근데 강수량도 적어. 그래서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은지 적은지가 중요한 거지. 자, 여름보다 증발량이 적고 겨울보다 증발량이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겨울철 증발량과 강수량을 비교했을 때는 강수량보다 무슨 양이 더 많아? 증발량이 더 많아. 그래서 여름철과 겨울철, 우리나라 계절에 따른 표층 연분 변화는 여름철보다 겨울철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도 여러분들 함께 이해하시고 문제를 보시면 훨씬 더 문제 풀기가 수월해지실 겁니다. 알겠습니까? 복습 충분히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